중국 정부가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칩 개발에 성공했다면서 큰 소리를 쳤지만 정작 중국은 AI용 칩 부족 문제가 심화하면서 크게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엔비디아의 고사양 AI 칩을 뻔뻔하게 밀수입해왔다는 사실이 들통나면서 망신을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 경로를 통한 엔비디아의 고급 칩 밀수입도 막힐 처지에 놓여서 중국의 AI 고도화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트함즈의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월저널은 현지 시간 13일 미국의 수출 규제로 엔비디아의 최신 인공지능 칩을 구매할 수 없는 중국이 인도네시아 등을 우회해서 칩을 공급받았다면서 엔비디아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기술기업 에이브레스에 AI 칩을 판매하는데 에이브레스는 중국 기업 인스퍼가 지분 3분의 1을 보유한 회사로 인스퍼는 2023년 미국 정부가 군사용 슈퍼컴퓨터 개발 연료를 이유로 무역 블랙리스트 그러니까 거래 금지 대상에 올린 기업이지만 인스퍼가 지분을 소유한 에이브레스는 제재 대상이 아니어서 엔비디아와 거래가 가능했다. 이렇게 보도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월전을 이어서 에이브레스는 지난해 인도네시아 통신사 인도셋에 엔비디아 최첨단 AI 칩 블랙웰이 장착된 서버를 판매했다면서 인도셋은 다시 에이브레스가 이어준 중국 고객인 상하이 기반 AI 스타트업 INF 테크에 서버를 공급했는데 이를 통해서 엔비디아 칩 총 2,300개 이르는 연산 능력을 INF 테크가 사용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월저널은 이 INF 테크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의 데이터 센터 운영자와도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INF 테크는 신약 개발과 같은 과학 연구를 위해 AI를 훈련시키는 데 칩을 사용할 계획인데 INF 테크는 푸단대 AI 연구소장 출신인 치위영 교수가 2021년 설립한 회사로 매사추세츠 공대 그러니까 MIT 박사 출신 중국계 미국인 그는 이 알리바바의 머신러닝 과학자로 일하기도 했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월저널은 그동안의 통상 전문가들은 중국 기업이 이 같은 방법으로 우회 구매한 칩을 군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수출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면서 제재를 위반하지 않고도 중국 기업이 이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을 쓸 수 있는 셈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도셋은 INF가 칩에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면서 컴퓨팅 파워만 제공한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월저널은 일부 미국 안보 전문가들은 중국의 민군 융합 전략에 따라 AI 칩이 이중 용도로 사용될 여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월저널은 또 엔비디아의 고급 칩은 중개인을 통해 중국으로 물리적으로 반입되기도 한다면서 호주와 말레이시아에서 사용되어 온 또 다른 인기 있는 우회 방법은 해외에서 컴퓨팅 파워를 임대하여 중국에서 데이터를 반출하는 것으로 이전에 하드 드라이브를 가방에 넣어 운반하기도 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월저널은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자는 중국 시장 점유율이 95%에서 0%로 떨어졌다고 했지만 중국 기업과 기관들은 여전히 엔비디아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의 첨단 AI 칩 판매가 전면 중단되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상당수의 고급 칩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이를 엔비디아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외국의 채널을 통해 엔비디아의 첨단 칩을 밀수하고 있음에도 AI 칩의 필요 수량에 비해 재고가 심각하게 부족하자 아예 중국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AI 칩 물량 공급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월저널은 현지 시간 12일 소식통을 인용해서 중국 정부가 자국 최대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SMIC가 생산한 칩 분배에 개입하기 시작했다면서 특히 중국 정부는 AI 칩과 스마트폰을 생산하는 화이의 수요를 우선시하려는 것을 알려졌는데 화이는 자체 개발한 AI 칩인 어센드의 생산을 SMIC에 맡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저널이 이어서 이 같은 시장 개입의 배경에는 중국 내 AI 칩 부족 현상이 있다면서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 첨단 AI 칩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자 중국은 화이와 SMIC 등 자국 기업을 중심으로 반도체 자료에 나섰지만 SMIC 등 중국 파운드리 업체들은 생산 능력과 수율 그러니까 정상품 비율 모두에서 떨어지면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밝혔습니다. 월저널은 모건 스탠리는 지난 9월 보고서에서 화이의 최신 AI 칩 어센드 910C를
SMIC가 만들 경우에 생산된 실리콘 100개 중 95개는 불량이 나올 수 있다라고 추정했다면서 그 결과 당장 AI 칩을 써야 할 중국 테크 기업들이 쓸 반도체 품귀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라고 밝힌 겁니다. 95%의 불량률이라면 이는 상업적으로 전혀 가치가 없지만 중국이 그야말로 인해 전술식으로 억지로 이 AI 칩을 짜내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저널은 딥시크는 올해 초 칩 부족으로 최신 모델 출시를 연기했다면서 중국 엔지니어들은 과열이나 시스템 충돌, 소프트웨어 지원 부족 등의 문제로 엔비디아 칩의 대안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중국 기업들이 이 엔비디아 칩을 밀수해서 확보해 오고 있지만 문제는 수량이 부족해서 다양한 문제들이 돌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 미국이 앞으로도 엔비디아의 최신 인공지능 칩을 중국에 공급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이 자국 AI 데이터 센터에 미국 AI 칩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로이터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5일 중국 정부가 국가 자금이 투입된 신규 AI 데이터 센터에 자국산 AI 칩만 사용하도록 의무하는 지침을 발표했다면서 착공 이후 완공률이 30% 이하인 데이터 센터의 경우는 미국산 AI 칩을 중국산으로 교체하는 지침을 내렸다라고 전했습니다. 중국 데이터 센터에서 미국 AI 칩을 사실상 퇴출하겠다는 겁니다. AI 칩은 GPU와 이를 고대역폭 메모리 그러니까 HBM과 연결한 AI 가속기 등을 말하는 것으로 미국의 엔비디아가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엔비디아가 저사양 AI 칩만 중국에 수출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테크업계는 이번 중국 당국의 AI 칩 사용의 의무화가 이 엔비디아 AI 칩 없이도 고성능 AI를 개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으로 보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수출 규제를 완화하려고 맞불을 놓는 협상용 카드라고 지적을 합니다. 앞서 모건 스탠리가 지난 9월 보고서에서 화웨이의 최신 AI 칩 S&910C를 SMIC가 만들 경우에 생산된 실리콘 100개 중 95개는 불량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추정했다라고 밝힌 바 있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가 중국 반도체 기술의 현실이 어떤지 확실하게 말을 해줍니다. 한마디로 ASML의 EUV 장비도 갖추지 못한 채 저사양의 DUV 장비로 억지로 만들고 있으니 그렇게 수율이 5%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수출 제한을 감독했던 사이프 칸은 중국 당국이 아무리 야심찬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중국 내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중국 당국의 고위급들이 큰 소리 치는 것은 대개 실험실에서의 조그만 성공을 지나치게 크게 확대해가지고 해석을 한 결과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실험실에서의 성공을 상업화하는 데만 길게는 몇십 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AI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엔비디아의 고사양 AI 칩을 밀수를 통해서라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리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현지 시각 지난 4일 중국이 AI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 기사를 통해서 세계는 미국의 선두에 주목하고 있지만 베이징은 앞서 나갈 수 있는 수단과 동기, 기회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중국이 기술 우위를 위한 전투에서 과연 미국을 이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렇게 짚었던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특히 MIT 테크놀로지 리뷰의 중국 담당 기자인 차이웨이 첸의 견해를 인용해서 AI 같은 범용 기술의 경우에 장기적인 우위는 기술이 사회 전반에 얼마나 광범위하고 깊이 있게 확산되는지에 달려 있다면서 중국은 그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긴 하지만 다소 과장된 측면은 분명히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어서 칩은 중국의 가장 큰 병목 현상으로 남을 것은 분명하며 수출 제한으로 인해 고성능 GPU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구매자들이 암거래 시장으로 몰리고 연구소들은 금지된 엔비디아 재고를 재활용하거나 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면서 중국 내 칩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상위권 업체들의 성능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올해 초 획기적인 딥시크 모델을 출시한 이후에 지난 6개월 동안의 AI 모델 훈련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일부 측면에서는 실리콘밸리를 앞지르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추론 모델 실행에 있어서 심각한 약점을 안고 있는데 이는 강력한 컴퓨팅 칩의 부족으로 인해
데이터 센터는 모델을 빠르게 실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느린 처리 속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 모델 적용률이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이것이 중국이 미국에 뒤처지는 주된 이유다. 이런 것이 바로 이코노미스트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러니 중국이 엔비디아 칩을 밀수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중요한 밀수 채널이 들통나면서 중국은 더욱더 어려운 지경으로 빠져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중국 반도체의 현실입니다. YTN 중국 관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